꽃이 피고 바람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 한 스푼 영화 한 컵, 여기는 영화제 옆골목입니다. 저는 호스트 오기린입니다. 오늘은 봄과 함께 찾아온 특별한 축제, 바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속 풍경처럼 아름다운 전주에서 독립예술영화의 진수를 만나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따뜻한 햇살 아래 펼쳐지는 영화의 향연, 그리고 전주 골목골목 숨어있는 이야기까지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봄을 선물해드릴게요. 그럼 전주국제영화제 가이드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소모임 영화제 다니는 사람들의 운영진 요셉님, 리듬님,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역시 소모임 영다사의 운영진이신 운현님까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현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페 영다사 영화제 모이는 사람들의 운영진을 맡고 있는 닉네임은 뚱땡바리 김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네, 이제 봄인데요.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한 네, 그런 저도 오락오락하죠. 오락가락한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오늘은 또 최악이죠. 그렇죠? 오늘 두 분 다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봄도 좀 느끼고 벚꽃이 엄청 많이 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제 다 빨빨하겠지만 예, 그렇죠? 양재천의 벚꽃이 너무 좋더라고요. 벚꽃 좀 보고 왔습니다. 리드님 어떻게 되셨어요? 예, 저는 일과 여러 가지 일 겸 여행 겸 아이고. 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아이고, 네. 운현님 어떠셨어요? 벚꽃 보셨어요? 벚꽃보다는요, 저희 운영진에서 그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조사 두 군데 다녀오느라고. 맞아요. 예, 오랜만에 얼굴들 봐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경주사 왔다 갔다 하느라고 거기서 얼굴 계속 뵙고 네. 어떤 방향으로 이 팟캐스트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죠, 사실은. 그렇죠. 전주에서 뭐 먹냐라는 얘기를 오방지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되게 그렇죠. 중요한 얘기일 수 있구나. 그쵸. 뭐 먹냐. 그리고 저희가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나누긴 했었는데, 이 경조사에서 만난 분들이랑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가 포인트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쵸. 네. 자,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일단 전주국제영화제가 피어나면 저희는 일단 공식적으로 영화제 시즌이 시작됐고 올 한 해가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가이드 시작하기 앞서서 봄 영화, 봄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운현님 어떤 영화 있을까요? 저는 그 봄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그 스포츠 야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시즌이 왔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이주영 배우의 주연했던 그 야구 소녀. 예. 네네네. 봄하면은 이제 계절 스포츠 중에서는 단연 야구가. 그러게요. 예. 다른 거 시작하는 개막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죠? 야구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야구를 봄에 시작하다 보니까. K리그 죄송합니다. K리그도 있습니다. 예. 네, 축구보다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예. 예.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이제 처음 초창기 다니던 이제 영화제 초창기 네네네. 부산에서 이제 처음 봤거든요. 어. 그때는 이제 영화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 다니는 거라 일단 아무것도 이제 정보도 없었고 오로지 이주영 배우 보겠다는 일념만 하러 정말 예. 박 터지는 박 피켓팅입니다, 터진, 예. 진짜. 네. 그래서 제일 점으로 했는데 이제 거의 1분 컷? 네, 맞아요. 예, 요즘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얘기하죠, 항상.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GV까지 보고 저는 서독제에서 봤던 기억인데 저도요. 그것도 진짜 박 네. 터지는 네. 피켓팅이었어요. 이주영 배우 하나 때문에. 미쳤어요, 정말. 인기 엄청 많았죠. 그쵸. 진짜 꽂히니까 정말 서독제. 네, 정말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쵸. 누가 봐도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성장하는 성장기도 참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리딩님은 봄하면 생각나는 영화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하긴 했는데 최근에 도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벚꽃 시즌과 딱 맞춰서 너무 부러워. 벚꽃이 날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 많았어요. 아사쿠사나 뭐 도쿄나. 아니, 뭐 예. 서울도 뭐.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신카이 마코토의 네. 그 대표적인 초속 5cm. 네, 그쵸. 벚꽃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슬로우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철도나 기차가 왔을 때 벚꽃이 오는 거, 아니면은 뭐 자전거에 벚꽃이 내려앉고, 그쵸.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예뻐서 그쵸. 사실 여기가 신카이 마코토가
뭐 영감을 받았다 하는 장소들에도 신주쿠 근처거든요. 아, 거기가.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거기도 살짝 갔다 왔어요. 영화 덕후니까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봄도 되게 저희가 생각하면 서정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봄하면 꽃이 생각나는 영화들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뭐가 피어나간다던가 네. 꽃이 보인다던가 그런 의미에서 신카이 마코토의 그 벚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예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좋더라고요. 음. 파랗고.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벚꽃이 뭐 어쨌든 성수기 올해 될지는 빠이빠이합니다. 네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지금 벚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한 시즌인 어느 것 같아요. 순간부터 진짜 봄하면 벚꽃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하는 영화, 저 사실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우연히 샤워하다가 눈을 딱 돌렸는데 저희 집 그 화장실 문 벽에 제가 붙여놨더라고 빅피쉬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그 감독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붙여놨었는데 네 빅피쉬 같아요 확실히. 너무 아름답죠. 뭐 내용 자체로 봄이라고 연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팀 버튼의 그런 판타지적인 세계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고 되게 서정적으로 묘사되는 거고 또 하나의 그 명장면이잖아요. 그 수선화 밭에서 하는 그 프로포즈 씬. 그게 진짜 수선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만송이가 피어져 있는 수선화 꽃밭에서 하는 프로포즈. 동화 같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그 남자 배우 이언 맥그리거 또 그렇고 앨리스 로만도 그냥 그들이 다 했어 그냥 너무 동화 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픽피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아름답고 또 힐링되고 뭔가 바짝바짝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여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오프닝의 마지막을 대미로 장식하실 요셉님의 봄 영화는 나 지금 두 개 중에 아직도 봄 영화 알지? 예. 일단은 그 앞에서 봄에 관련된 영화들 많이 해줬는데 저는 봄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근데 봄의 이미지가 좀 느껴지는 영화인데 공포 영화. 왜 공포 영화죠? 봄의 이미지. 예, 미드소마인데, 예, 미드소마가 사실 그 미드썸머이기 때문에 하지 축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영화는 이제 여름에 가까운데, 네. 이게 사실 스웨덴의 하지 축제가 이제 스웨덴의 여름의 평균 날씨가 대략 14도 정도 될 거예요, 13도. 네네네네. 우리나라 봄 날씨가 한 12, 13도 돼서,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미지는 약간 봄적인 이미지를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씬 보면 막 꽃들이 만발하고, 그쵸. 그러니까 꽃에 대한 이미지, 에이퀸도 나오고, 화환 걸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게. 영화 내내 시종일관 엄청난 이 햇살, 그쵸. 풀들, 네. 나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종일관 보이기 때문에 봄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만 그쵸. 영화는 정말 끔찍한 공포 영화고요. 그쵸. 네, 그리고 뭐 마스터피스로 불릴 만한 되게 창의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근데 그 봄을 이제 아무래도 벚꽃을 이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벚꽃 축제를 되게 싫어하시는 몇몇의 그런 솔로분들이 계시잖아요. 몇몇인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뭐 봄이 그렇게 좋으니 멍청이들하는 가사도 있듯이 그렇죠. 그렇게 보면 꼭 그렇게 봄 영화 추천할 때 그런 약간 잔인한 영화를 추천하시는 이걸 이렇게 살리나? 봄을 죽여 그냥. 와, 네. 괜찮았죠? 이거 추천하고도 좀 약간 제가 이거 잘못하고 있나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미드소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 가지 그 팁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렇게 연애하시면서 벚꽃도 보러 가고 썸도 타고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그럴 때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절대요. 3개월차 100일은 지나고 보셔야 돼요. 네. 제가 그거 초반에 봤다가 야, 이 새끼 할 뻔.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사랑이 좀 무르익으셨을 때 겨울쯤부터 사귀기 시작하셔서 봄에 이제 벚꽃 보고 나서 저녁에 미드소마 보시면 좀 후회됩니다. 이쁜 영화 얘기할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어떤 영화를 봐야 될까라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의 영화 소개부터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영화제 간다라고 하면 영화를 일단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것보다 앞서서는 영화 날짜를 보고도 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언제 갈 수 있을지. 저희가 전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날 왔다 갔다 해도 될 텐데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며칠을 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보통 며칠 가세요, 이번에?
이번에 굉장히 감사하게도 황금 연휴가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주는 늘 거의 그랬지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차 없는 4일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목요일에 개막을 해서 금요일에 폐막을 하기 때문에 네. 그쵸. 보통은 가장 많이 오시는 게 토, 일, 월, 화 스케줄. 토요일 날 오셨다가 아니면 화요일 날 올라가시는 아니면 금요일 밤에 오셨다가 뭐 화요일 날 올라가시는 이런 스케줄 같아요. 그런 딱 느낌으로 리드님 오시는 거네요. 이번에 운현님 언제 오세요? 아, 저도 이번에는 일정이 확 좁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1박 2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또 일정이 또 바뀌어가지고 잘하면은 한 4박 5일 정도 있지 않을까. 오. 네. 그래서 저 2월 한 점심이나 저녁쯤에 출발해서요. 네, 그래서 6일 날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 아직 계획이 없으실까요? 좀 날 예,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2주차 파거든요. 맞아요. 네, 항상 저희 2주차. 그렇지만 2주차 때 이제 우리 1주차 때 보신 분들의 좋은 네. 이제 정보를 듣고 그러니까요. 그냥 카페 눈팅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 하나 잡고 그 그쵸. 맛으로 이제 2주차를 가서 네. 5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한 아.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 오. 네.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맞아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저처럼 첫 주에 간 사람들이 한번 실패를 걸러져요. 하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폭탄도 지뢰도 밟아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의 단점은 GV가 조금 덜합니다. 이제 음. 아무래도 그 황금 연휴 요 시기 때 관객들이 메인이 가장 많이 오기 몰려있으니까. 때문에 네. 네, 배우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제일 많이 오시는 시기고요. 근데 이제 2주차에 가면 그런 GV는 조금 덜한 대신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지뢰를 밟을 확률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티켓 구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수월하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2주차. 저는 원래 전주는 1, 2주차를 다 가거든요. 1주차 갔다가 서울에 왔다가 다시 2주차를 내려가는. 진짜 전주 좋아한다. 전주 없으면 못 살아요. 전주 없어지는 순간 저도 없어지고. 그 정도.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전주 가서 영화제 할 거야. 전주 영화제 관계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예. 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 이제 제가 N년 차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왜냐면 뭐. 네. 몇 년 차라고 하면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N년 차라고 네. 하거든요. 그때부터 한 좋습니다. 해도 거르고 음.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 전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번에는 목요일부터 저는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까지도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 일이 조금 유동적인 게 있어서 아마 그 스케줄이 확실히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목요일 날 제일 베스트는 점심에 가자. 그냥 뭐 출근이니. 점심에 가자. 이렇게. 그게 베스트인데 아직 사실 모르겠어서. 네. 근데 이제 각자 이런 스케줄이 있으실 거예요. 일하시는 거라든지 공부하시는 거라든지 학교나 이런 직장 스케줄을 보시고 본인이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 전주국제영화제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영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날짜에 언제 무슨 영화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지금 이번에 하는 상영관들이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랑 그 영화의 고사동. 소리 문화당 네, 네. 맞습니다. 거기 두 군데를 제외하면 다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동하시는 시간이 크게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팁이 있을까요? 영화를 고르실 때. 운현님은 어떻게 보통 영화 고르세요? 제가 항상 그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영화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봐야 된다. 네. 예,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만족감도. 예. 운현님이 좋아하시는 장르를 알거든요. 웃음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고합니다. 그냥 일단은 19 딱 보이면은 살색이 나와야 된다. 예, 다 걸릅니다. 그냥 싹 거르고 거기서 걸으면 몇 작품 안 나오거든요. 예, 몇 작품 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저는 GV를 잘 안 봐요. GV를 잘 안 보고 그다음에 불별의 밤 섹션 예, 그거로 해가지고 그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 위주로 예, 그렇게 해서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요. 예. 그러면 1차에 엄청 많이 이제 추려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살색 위주로 예. 살색 컬렉션을 모으시니까. 그렇죠. 예. 좀 섹시한 거 그쵸, 이렇게 그쵸.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 저보다 명확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잖아요. 그 전설의 베네데타 야외상영. 야외상영. 그거를 안 골랐다가 운영님한테 대차게 혼나고 바로 제가 예매한. 마인드가 전 후회하지 않아요. 저 픽 옳습니다. 옳습니다. 야외 상영이었죠. 그쵸. 네. 그러면 요셉님은 어떠세요? 어떤 기준의 영화를 고르실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 근데 사실 2주차 가는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영화. 그쵸. 네, 이거 그 꼭 영화. 보세요 하는 네, 영화. 그런 거는 놓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잘 안 나와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좀 돌거든요. 혼자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영화사 카페 있잖아. 네네네. 거기서 양도하시는 분들 한 분 계셔. 맞아요. 꼭 있어요. 그거 잡을 때 이제 그 골든 크로스 나면 그쵸. 걷어 걸린 거죠. 그쵸. 그렇게 일단 랜덤하게 잡는 거 한두 개랑 네. 그다음 하나는 좀 신인 감독들 위주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신인 감독 말고 완전 신인 감독은 좀 리스크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리스크란 표현 좀 죄송하네요. 하여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신인 감독이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 앞서 네. 좀 한두 시장 작품 경력이 정도. 있고 그다음 메이저 시장에 나올랑 말랑한 그런 몇 가지 레퍼런스가 있는 그 신작 네네. 신인 감독들의 장편 데뷔작을 보는 게 영화제 또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누군가의 처음을 같이 한다는 건 엄청난 또 행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예. 그래서 프리미어 그쵸. 같은 거 그런 걸 잡는 것도 저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디님 어떠세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식으로 고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전주영화제는 어쨌든 실험성과 혁신성이 그럼요. 장점인 영화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조금 용감하게 도전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별로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키워드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또 추천하고 싶은 섹션들을 얘기하자면은 영화보다 낯선이라는 네. 그쵸. 이게 조금 제가 추구하는 네. 그런 정말 관객들이랑 잘 낯설어지죠. 맞아요. 나 자신도 낯설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정말 낯설어져요. 그래서 하지만 신진 감독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굉장히 좋죠. 신선하고 실험적인 근데 이거는 정말 영화제에서밖에 만날 수 없는 매력이기 맞아. 때문에 네네네. 사실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저는 그쵸, 영화제에 온 그런 관객으로서는 한 번쯤 단 한 편이라도 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맞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섹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영화보다 낯선도 그렇고 사실 월드 시네마나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검증된 감독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섹션들에서 조금 보는 것들도 좀 좋지 않을까. 이번에 그 게스트 시네필 이 하는 에이드리안 마틴 평론가가 이제 그러니까 선택한 그 섹션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실험적인 것들, 저는 원래 이미지파라서, 감독파고 이미지파라서 이미지가 조금 확 끌리는 영화들 위주로 좀 가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기에 맞는 것들 위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좀 정립이 됐으니까 가능한 것 같고요. 만약에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시놉시스에 끌려서 가시는 경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영화제든 내지는 상업 영화도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다 본 천만 영화도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지뢰를 밟는다는 거 그것 또한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밟을 수 있죠. 그치만 나오시면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신나고 마시는 것도 많고 하는 전주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처음이면 또 GV가 있는 그런 네네. 영화들을 중심으로 맞아요. 선택을 하는 것도 네네네네.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영화제만의 독특한 그런 맞아요. 문화도 네.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같이 왔나, 그러니까 다 와서 보고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전시관의 에티켓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제는 영화가 다 끝나고 불이 켜지잖아요. 박수치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완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다음 주에 있는 예매입니다. 네. 이 전주국제영화제에 과연 예매 난이도가 얼마나 되나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예매 난이도. 난이도 기준점이 뭐야? 부산 부국제가 A인가? 아니요. 그냥 난이도가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사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기준점이 다 모호하니까. 저는 날짜별 난이도가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어쨌든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그쵸. 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예를 들어서 그때가 황금 연휴다 보니까 네네. 전주에 놀러 왔다가 영화제 하네?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현장님의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첫 번째 주나 주말에 굉장히 주말편은 조금 그쵸. 예매의 난이도가 높지 그러니까 않을까 사실은 싶습니다.
토일에 한국 영화인데 배우가 오는 GV가 있다라는 게 유출이 되는 순간 그 영화 못 봅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좌석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CGV나 메가박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300석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뭐 100석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영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건 조금 빡셀 수밖에 없고요. 혹은 해외 감독의 신작인데 이건 개봉하기 조금 애매하다던가 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개막작인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베를린 영화제 은공상을 받았고 이게 그다음에 라두즈대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을 거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빡세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해외 영화제 수상작도 굉장히 예매가 그쵸. 어려운 작품이 많죠. 네. 그럼 예매 팁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할 거예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싶다 말하는 이거죠. 순간 팁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팁은 되죠. 근데 팁인데 모두가 아는 팁. 공공연한 팁. 공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영화제 다니기 전에는 되게 정직하게 예매를 했어요. 그걸 눌러가지고 제목 같은 걸 눌러서 했었는데 정직하다. 네, 근데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 뭐가 있죠?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매 코드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로 해가지고 바로 검색해가지고 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그건 정직하진 게 아니라 아니죠. 입문자면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다 검색을 한다던가 기억 니은으로 찾아서 진짜 화난다. 그럴 수 있어요. 코드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코드. 왜 그러냐면 바로바로 어쨌든 내가 그거를 치고 있는 사이에 다 이미 나의 티켓은 이선 날라가 근데 버리기 나는 때문에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래요? 검색한 사람 처음 봤어. 오 있죠. 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네. 몰랐으니까. 네, 나는 몰랐으니까. 약간 왜냐면 영화제 본투비인가 봐. 아니요 영화제가 이렇게 예매가 심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예. 하긴 뭐 근데 음. 첫 영화제부터 야구소녀 잡으신 우냐님은 네. 어떤 준비돼 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이죠. 그거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주변에 그 영화 같이 보는 지인분들이 네네. 몇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이거 해달라, 이거 몇 번 근데 해달라. 아무래도 용병 쓰는 게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이제 부산도 그렇고 그쵸. 그다음에 전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15일 화요일 날 이제 전주 시민들 대상으로 영화 예매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네. 그게 끝나고 나면 이게 전체 그러니까 전체 그 표의 20% 정도 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끝나면 16일 수요일 날 2시에 개폐막작 예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18일 11시, 오전 11시에 이제 예매가 있죠. 오전 11시면 보통 직장인들한테는 회사에 있는 시간인데 회의 중인 시간. 점심 전에 네. 화장실 못 가나요?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의를 저 같은 경우는 네.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잡아놓습니다. 따로 나와의 회의. 나와의 네, 회의. 회의실에서.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사실. 네. 그러게요. 팟빵출 하려다가 지금 네. 너무 많은 희생을 맞아요. 치르지. 맞아요. 이 부분 편집할까요? 저는 제 일 특성상 요 시간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보통 PC방을 가거나 아니면 저 용병을 써요, 사실. 용병을 한 5명을 씁니다. 5명 주고 10편 볼 거다. 두 개씩만 주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용병을 쓴다는데 친구들, 그러니까 지인들을 부탁을 다 시켜서 이날 내가 이 2개씩만 예매해줘. 그럼 상영 코드 보내주고 예매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매를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 이제 뛰어야 된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10편이면 10편, 뭐 5편이면 5편에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주말이 제일 빡셀 거고, 뭐 GV가 빡셀 거고, 이러면 그거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1부터 5까지 5편에 순서가 있는 거죠. 빡센 것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원래 예매권을 이제 항상 팔았었는데 올해는 예매권 얘기가 없더라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신용카드 예매로 해야 되니까 카드 번호를 미리 이제 적어놓는다든지 유효기간 미리 적어놓는다든지 복사 붙여넣기 한다든지 창을 한 5개 띄워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매날 제 정말 최악의 성격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유명한 똥손이라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근데 예매할 때 네. 그 좌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좌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좌석을 안 보고 예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의 팁이에요. 그쵸. 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가급적이면 구석 양옆에 예. 그쵸. 너무 가운데면은 거의 못 잡죠. 잡을 네. 확률이 거의 99% 정도 되고 네. 약간 사이드에서 좀 앞쪽이나 뒤쪽 예, 그쪽으로 해서 하면은 맞아요. 그나마 한 10% 정도, 20% 네. 정도 더 올라가죠.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영화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이선자 최악이에요. 이선자 5번 맞고 컴퓨터 부실 뻔했어요. 화가 나서 너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 좌석은 다 덮어놓고 예매하자.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예매를 꼭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어찌저찌 해서 다 예매까지 했습니다. 그럼 일단 가서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잘까요, 저희? 저는 그 일정이 이렇게 딱 확정이 되면은 제가 항상 다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가 이제 그 객사 그러니까 CGV 영화의 거리에서 걸어서 한 10분? 네, 그 정도 거리인데 그 게스트하우스 좋은 게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1인실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거를 게스트하우스 1인실이면 그 주변에 찾아보면 몇 개 나오는데 네. 거기는 좀 일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항상 좀 일정이 나오면은 네. 그 구정 연휴 때 미리 해놔요. 그러면은 거기 연박하면은 거의 한 또 10%인가 20%도 파워 할인. J야, 파워 J. 네. 운영이. 거기를 거기 가서 항상 일정이 미리 나오면 하시는데. 거기서 하고 만약에 이제 일정이 안 맞다. 일정 지금처럼 뭐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저기 중화산동. 그 이제 그게 한 블럭 넘어가는 거죠. 한 블럭 넘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모텔촌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일 가성비 좋은데. 근데 가성비 좋아도 뭐 지저분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쵸. 어차피 요즘은 모텔도 잘 돼 있어요. 어차피 네. 우리는 그냥 잠만 자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일단은 제가 예약을 해놨는데 하루에 5만 원. 오, 5만 원 괜찮네요. 그 괜찮은 거죠. 연휴 기간에. 그렇죠. 예. 아니 진짜 올해 역대급으로 진짜 비싸요. 작년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던 그 객사 안에 있는 모텔 말할 수 없어요. 더 올릴 것 같아서. 거기가 정말 걸어갈 수 있는 그 곳인데 지금은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항상 잠만 자는 거니까 깨끗한 모텔이면 된다 이런 주의인데 아니 이건 깨끗한 호텔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 제가 항상 가는 곳에 2박 3일 잡아놨고 중화산동으로 나머지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중화산 한 번도 안 가봐서 우연히께 안 그래도 저번에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예, 괜찮아요. 네, 하시더라고요. 예, 교통표도 괜찮고 그러니까요. 거리도 가깝고. 예. 차로 가면 10분이 좀 안 걸리더라고요. 택시 타고 10분?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에 자려고요. 피곤하면. 그러니까 영화 보고 피곤하면 중간에 들어가 좀 자다가 나와서 다시 영화 보고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 중간에 가서 쉰다는 게 약간 개꿀이거든요.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리리님은 이번 숙소 어디세요? 저는 고사동이에요. 근처로 잡았어요. 네, 근처로 잡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숙소의 위치나 이런 것도 조금 다른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요번 영화제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여행 계획도 있고 놀고 되게 뭐 한옥마을도 가고 이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조금 고사동으로 굳이 잡을 필요는 없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영화를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가 와서 좀 자다가 또 보다가 이렇게 하면 좀 가까운 데 잡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함정 하나가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다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자다가 이렇게 작년에도 되게 전주 영화제 비 많이 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미쳤죠. 근데 들어왔는데 못 나가겠는 작년에 거예요. 꿀잠 잤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아니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작년에 비가 왔잖아요. 너무 비가 비를 쬐끔 맞았거든요. 빗소리도 듣고 비 오고 이제 씻고 이제 하면은 자고 다시는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좀 함정이 있긴 하다. 그리고 모임 간 것 같아요. 밤에. 좋습니다. 또 분량 좀 나왔겠네. 네, 그럼요. 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컨디션으로 그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뭐 여행하실 거면 한옥마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즌 토일 월화만 지나가면 확 떨어져요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는데 그때가 내가 사실 이해는 하거든요. 사실 그때가 한참 이제 뭐 피크철이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영화제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숙소에서 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1박에 15만 원, 18만 원씩 내고 며칠 있을 수가 없는 건 거죠, 사실은. 맞아요. 예, 사실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사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저 혼자 느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약간의 배신감도 느낍니다.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었는데 매년 이제 멀어졌어? 이렇게 서운해.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방송에 가격 더 올리고 있는 거 알죠? 전 이미 예매했던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사실 이제 이별을 고했어요, 그와. 음. 네. 그래서 목금토만 거기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 이후부터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신규 숙소들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잘 네. 찾아보면 또 진짜 괜찮을 거예요. 세개 네. 어플을 다 써야 한다니까요, 지금. 여기 어때, 야놀자. 그리고 아고다까지 다 쓰면서 왔다 갔다 근데 계속 하고 제가 있어요. 저기 추천하고 싶은 앱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숙박 앱을 다 모아놓은 앱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코지라는 앱이 있어요. 코지? 네, 그거는 정말 코지합니까? 모르겠어요. 안락할까요? 그게 이제 일반 우리가 아는 숙박 앱 있잖아요. 네. 여기 어때, 야놀자, 네네네.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코지. 예, 그런 게 다 모아있는 메모. 앱에. 예. 메모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야놀자나 여기 어때보다 가격이 싼 때도 있어요. 오,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거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많은 영화제들에 있어서 코지 네. 광고 들어오나요? 죄송합니다. 광고주분들이 자, 여러분 이제 숙소까지 다 했어요. 이제 교통편 가야죠. 교통편을 먼저 갔어야 되나요, 저희가? 날짜 나오자마자 사실 교통편이 그쵸. 가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KTX가 한 달 전에 오픈이 되잖아요. 그럼 버스는 어떤가요? 고속버스도 그런가요? 한 달 전 오픈 보통?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디서 출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실 전주는 좀 가까워요. 진짜 귀엽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KTX역에서도 택시 타고 10분 정도의 거리일 거고, 사실 버스 터미널도 한 10분 정도 거리겠죠, 차로 네네, 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매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이 황금 연휴가 끼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 항상 4말 5초예요. 4월 말에서 5월 초,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껴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때가 황금 연휴거든요. 날씨 너무 좋고. 그래서 한 달 전에 보시면 보통 매진이 뜹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노리셔야 할 거고, 그치만 이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영화제 표도 그 전날 반드시 나오거든요. KTX 표도 어떻게든 나오더라고요. 그 KTX에 유아동반석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뭐 특실, 일반실 이런 게 있잖아요. 유아 동반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유아를 동반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 가면 유아가 있어요. 유아가 있는 곳인 건 거죠. 근데 나는 오늘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뭐 KTX가 나에게 편하고 그러면 그렇게도 계속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표가 또 나오니까. 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가능한 한 빨리 예매하시고, 또 차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막힐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뭐 늦게 가시든 빨리 가시든 요런 방법들을. 저는 보통 늦게 아예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화요일 날 올라갈 예정인데, 화요일 날 밤 영화까지 보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 왜냐면 일찍 가도 막힐 거고요. 늦게 가면 좀 더 알막히겠죠. 예,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식의 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아있죠. 뭐 먹죠? 맛있는 거 먹어야죠. 영화 시간표도 짰고요. 영화 숙소 예매도 했어요. 영화도 예매했어요. 그리고 차도 예매했어요. 그럼 먹어야죠. 영화만 볼 순 없잖아요. 먹긴 먹어야죠. 그렇죠. 먹으러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단하게 영화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 먹을 거잖아요. 저희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먹을까.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전주는 네. 맛집이 그러니까요. 천국인데 뭐 먹을까요? 먹으셔야죠. 운현님이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저의 목 선생님이시거든요. 저를 항상 네. 데리고 먹부림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진짜 불쌍한 애거든요. 잘 못 먹고 다니는 애라서. 올해는 그 남부시장. 올해 맞아 가기로 했어요. 남부시장 가기로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남부시장. 그래서 남부시장 한번 가보고. 이게 바보예요, 그냥 저는. 이제 남부시장 가서 뭐 먹어야 돼요? 거기 가면 이제 피순대. 근데 남부시장이 네. 위치가 어느 쪽이죠? 그 한옥마을 길 건너편에 풍남문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거 바로 옆에 있어요. 한 10분 정도 네, 걸으면 가까워요.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영화의 거리에서 한 10분, 15분? 네,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예. 그럼 일단 피순대를 먹고, 예. 그게 아침인가요? 저녁도 되고요. 네. 예. 아침에는 콩나물국밥 먹어야죠. 콩나물국 먹고, 네. 영화 한 편 보고, 예. 피순대 먹고, 또 뭐 먹죠? 거기 그 옆에 보면은 네. 그 전주에서만 파는 이제
물짜장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물짜장 고 이제 영화의 거리 주변은 해가지고 한 4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노벨 반점이나 예, 한미 반점 이런 데 가시면 괜찮아요. 예. 추억도다. 추억도다. 입문반이 있고. 예. 약간 그럼 저 고급반이 입문은 있나요? 됐는데 이제 중급이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현지인 맛집 있죠. 어디죠? 그거는 이제 그 전라가명이라고 들어만 봤어. 예, 그 완산 경찰서인가 그 부분에 네네네. 아침 10시부터 2시인가 3시까지밖에 안 해요. 왜 대보장이라는 그 중국집이 있어요. 현지인 대보장? 대보장. 네, 대보장이라는 대보장. 예, 저기 현지인 맛집이 있고 그리고 그럼 완전 고수들은 어디 가죠? 거기를 많이 가죠. 예, 대보장. 예, 그리고 그 이제 그 웨딩거리에 있어요. 요즘에 그걸 외리단길이라고 한대요. 그래요? 네, 외리단길. 거기서는 이제 물짜장이 2종류예요. 하나는 순한 맛이 있고 하나는 매운맛이 있고. 오, 이게 맛있겠다. 생활의 달인이 아닌 거 같죠? 그래서 거기 이제 진미라는 이제 거긴 중국집이에요. 거기가 되게 오래됐는데 그거 물짜장도 물짜장이지만 거기 이제 만두, 군만두. 죽여줘요. 시그니처예요. 잠시만요. 지금 며칠 있죠, 저희 지금? 그 메모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일정을 좀 늘려야 돼. 그러니까 일정을 늘려야 됩니다. 물짜장이 뭐예요? 짜장면이랑 물짜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약간 볶음 짬뽕 같은. 네, 약간 걸쭉한. 걸쭉한. 네. 약간 그래서 매콤하고. 짜장이 아니에요. 네, 짜장은 짬뽕도 아니고요. 근데 물이 있진 않고요. 색깔은 뭔데? 약간 묽어요. 묽어요 뭐죠? 약간 짬뽕 색깔? 네, 짬뽕 색깔. 네. 그래서 약간 보면은 볶음 짬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꾸덕꾸덕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깔끔이 아니라 꾸덕꾸덕한. 그래서 약간 궁금하다. 여기밖에 못 먹어보는 느낌? 네,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다니신 분들 위주로는 이제 저는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 해가지고 지금 한 8회, 9회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네. 그럼 항상 다니는 데 말고도 새로운 곳을 이렇게 개척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우리 뭐 길어봐야 2박 3일, 3박 4일, 5박 뭐 길어야 한 5박 6일? 네. 그러면은 돌아다닐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맞아요. 근처밖에 또 못 영화 보고 가니까. 또 뭐 예, 하느라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거기서 약간 이제 벗어나 보죠. 네.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한 번 더 이렇게 네네. 개척을 해가지고 작년에 숙소 옆에 우연치 않게 그 무슨 고울 돌솥밥인가? 네. 그래서 오, 사진 본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그 비빔밥이 되게 지금 다 유명하잖아요. 저장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 지금. 지금 손이 바빠요. 네. 네, 거기 그 돌솥 비빔밥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건강식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건강식. 저 건강 챙겨야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전주로 가면은 꼭 먹는 게 있어요. 항상 가면은 꼭 먹는 게 첫 번째는 팥빙수. 외할머니 솜씨. 외할머니 맞나요? 맞아, 외할머니 솜씨. 얼마 전에 다른 할머니라고 얘기했다고 혼났는데 맞아요. 네. 그 맛있어. 진짜. 거기 진짜 그 떡도 가래떡도 네, 맛있고. 가래떡도 맛있고. 근데 약간 주말에 가는 거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항상 주말에 가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쵸? 웨이팅이 너무 심해서 맞아요. 가시려면은 진짜 미쳐요. 네, 좀 아침 일찍이나 한 오후쯤에 가시는 걸 네. 추천해요. 그쵸. 저희 보통 영화 끝나고부터 이게 가니까 좀 애매한 시간대에 맞아, 가고. 맞아. 그러면서 거기 한 바퀴 돌고 네, 그냥 맞아요. 네, 소화 좀 시키고. 그리고 이제 두 군데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버스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 고속버스 타고 네네. 내려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찐빵. 네, 거기 말고요. 찐빵 아니에요? 네, 찐빵은 아니고 거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희 맛버지께서 네. 언제나 말씀하신 찐빵집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못 가겠어요. 거기 말고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보면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있어요. 네. 이제 그 길로 쭉 지나가다 보면은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 뒤편에 보면 태평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태평집 들어봤어. 네, 태평집이 이제 거기 콩국수 하는 데예요. 그 맛버지가 알려주신대요. 네. 맛버지. 거기 저 돼 이제 있어요. 전주의 맛보지. 맛버지. 예. 그 이제 전주가 그 소바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소바집이 네. 되게 많은데 그 옆에 이제 금암소바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 항상 태평집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게 제가 콩국수를 잘 못 먹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은 항상 제가 거기 콩국수. 네, 완전 드링크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약간 맛있어요. 덥고 또 약간 칼칼하게 덥고 그걸 네. 시원하게 먹으면 너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전주를 처음에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실 때 네네. 예, 이제 전주 터미널 쪽이니까. 예, 터미널 쪽이니까 올 그럴 수 때 있겠네요. 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케줄 거기는 6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그거 이제 시간 맞춰서 예, 가시는 걸 괜찮을 것 추천하고요. 같아요. 이거 마지막 따로 저희도 리스트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가서 만나면 인사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그쵸?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게 그 중간중간에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또 뭐 밥을 먹기 뭐하고. 그쵸. 항상 그래요, 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메가박스 뒤쪽에만 NC백화점 있어요. 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의리 닭강정이라고. 네. 저희 먹었죠? 먹었어요. 먹었죠? 역시 나의 맛보지. 네. 근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요? 네. 거기 소, 중, 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3,000원, 맞아요. 5,000원, 8,000원? 뭐 그렇게 해가지고 5,000원짜리 하나 먹으면 진짜 든든해요. 맞아요. 컵을 이렇게. 예, 진짜 저기 시간 없을 때 그거 하나 사가지고 맞아요. 커피 한잔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주 그 안에 김밥집 같은 게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난 진짜 시간이 뭐 3, 40분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간이 30분 남으면 커피 한 잔 더 사자는 주의라서 언제나 약간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그러면 맞버지가 저를 데려가시거든요. 어딘가로. 불쌍하니까 이렇게. 전주는 무조건 운현형이랑 가요.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진짜. 그 메가박스에서 한 걸어서 너무 맛있어요. 5분도 맞아요. 얼마 안 걸려요. 5분도 안 바로 걸려요. 뒤쪽에. 바로 네. NC백화점 거기에 있어가지고 거기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 때문인 것도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고향이 전주? 서울입니다. 그냥 맛버지예요. 네. 어디든 맛버지 그냥. 맛버지. 네, 맛버지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준비한 리스트가 슬슬 보여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네. 이거 사진 찍어서 가고 싶다 진짜. 아니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뭘 그렇게 또 훔쳐보고 있어 또. 배고파지는 거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방금 밥 먹고 있잖아요. 리드님은 꼭 드시는 거 꼭 얘기해 주세요. 진짜 자꾸 혼자 막 꽁꽁 갖고 있으려 그래 자꾸. 저는 사실 그러니까 관심도인 것 같아요. 맛집도 이렇게 맛버지가 지금 맛집을 소개 밥집이 1번이에요. 해주는 것처럼. 근데 사실 저는 맛집이 저의 가장 최상 관심도는 아니기 그래도 때문에. 이건 꼭 먹는다 하나. 그럼 딱 하나만. 감액이죠. 감액은 가야죠, 사실. 감액 저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정말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전주영화제 끝나고 아니라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가면은 네네. 감액집에 그렇게 다들 모여 계세요. 맞아요. 3, 4, 영화에 모르는 사람인데 막, 네, 나랑 봤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있고, 네, 다 맞아요.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정말 다 있어서 그런 재미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렇고. 추천할 만한 가맥집도 있으실까요? 그냥 비슷비슷할까요? 비슷하죠. 그쵸. 그래 뭐 전일가보와 전일가보에는 항상 네. 제가 있겠죠. 네. 제가 먹기를 네. 찍고 있겠죠, 계속. 그 옆에서 같이 있을 거고 그쵸. 마요네즈 바를 거고요. 계란말이 먹고 있겠죠. 찍고. 그리고 조금 저는 아까 전에도 원래 있었던 좋은 네네. 그런 맛집 많이 알려주셨지만 남부시장 근처에 청년몰 있어요. 그 안에. 맞아요.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좀 특색 있는 맛집? 예, 특색 있는 것들을 조금 팔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간식이나 느낌으로. 네, 그런 것도 오. 많이 팔고 그래서 그러면 네. 코스를 남부시장을 갔다가 외할머니 좀 걸어가서 팥빙수 먹고 내려오면서 간식 먹고 다시 영화 보면 되나요? 그쵸. 네. 그렇게 또 드세요. 3kg 찌나요? 네. 3kg 계속 찌면 어디까지 찔 수 있는 거야, 제 사람이. 그러면 요셉님은 딱 하나만 뭐가 있을까요? 이거 꼭 먹는다. 근데 저 너무 아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그래도. 돌문어 스퀘를 꼭 먹어요. 초장집 가야지. 네, 초장집에서 특히 이제 돌문어가 그렇게 그 숙취에는 아주 좋대. 그래요? 그게 그럼 술 먹고 나서 먹어요? 술 먹기 전에? 술 먹기 전에 먹는 게 제일 좋고 같이 먹어도 되게 좋다 하더라고. 돌문어를요? 그러니까 자기 일반 주량의 1.5배를 늘릴 수 있는 게 문어랑 먹으면 좋더랍니다. 술 못 드시잖아요. 누가 그래?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루틴인데요. 그 초장집, 막창집 본점 가서 돌문어 스키에다가 소주 한잔 하면서 그날 본 영화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맞아요. 좋죠. 항상 또 만나게 되죠. 휴양집 한 번은 꼭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전주 맛집, 심지어 전주 현지인도 모르는 전주 맛집. 맞죠, 제가 맞아. 이거 얘기할 때마다 진짜 너무 민망하거든요. 근데 제 전주 친구가 꼭 그래도 한 번은 가줘요. 1년에 한 번 간다고 해요. 걔도 저랑 저 때문에. 그 전주 객사 안에 객사 안에. 네, 객사 안에 가마라고 하는 피자집이 있어요. 화덕 피자. 동선 좋다. 그럼 맨날 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서울에서 먹어. 어디서든 다 먹을 수 있어. 전국 팔도 다 먹을 수 있는 화덕 피자 왜 먹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몇 년 전에 기억도 안 나는데 수요미식회에서 본 거예요. 와. 막 그게 3대 맛집 이런 거 하잖아요. 수요미식회에서. 거기에 나왔었어요. 화덕피자 편으로. 근데 그게 CGV 옆이에요. CGV가 그 사이예요, 바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동선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한 번 가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올해에 한 번, 뭐 작년도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그 전주 친구랑 같이 가거든요. 맛있겠네요. 네, 화덕 피자 먹고 피자 뭐 파스타 이렇게 세트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렇게 샐러드 같이 있는. 그걸 먹으면 내가 비록 전주에 왔다라는. 그냥 맛있어요. 그 낮에도 여나요? 네, 그럼요. 낮부터 열죠. 낮술하기도 좀 피맥하면 좋겠다. 그치? 그럼요. 네. 너무 좋다. 그래서 항상 가는데 이제 뭐 시간은 보통 음식점 시간이랑 비슷하니까 뭐 한 11시, 12시부터 해서 10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고요. 올해 도전해볼게요. 막 엄청 맛있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진짜 평타 이상으로 간다? 이런 느낌인데 주말에는 역시나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전주 그쪽도 영화거리도 많이 없어지는 분위기라서 밥집이 조금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웨이팅이 있어서 조금 피해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주에 왔는데 저희가 항상 말하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뭔가 왔는데 여행 또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혹시 숨겨놓은 여행지 한 군데씩만 더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리디님 어때요? 저는 완산 꽃동산. 가까운가요? 거리가 완전 가깝진 않아요. 근데 얼마나 걸릴까요? 완산 꽃동산? 네, 완산 공원이라고 해서 네. 어, 전주에선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고 네네네네. 꽃으로 되게 유명해요. 겹벚꽃 명소로 되게 유명한데 네네네네. 이제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객사에서 사실 가면 그래도 한 10분 이내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차로 가면? 차로 가면 10분 이내? 네네네네. 더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 예. 15분 정도? 네. 어쨌든 전주도 작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네.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봄이 됐는데 그쵸. 정말 공원도 한번 걸어야 되는 건 예. 거죠. 그래서 뭐 일부러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네네네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놀러 오셨으면은 네. 사실 뭐 괜찮을 것 가족이나 같아요. 데이트나 한번 가시는 것도 추천이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 덕진공원이라는 곳을 전주 그 지인한테 들었는데 여기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근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삼성문화회관에 영화를 보실 분들이 계시면 이 덕진공원을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그 호수 같은 게 조그만한 게 있는데 연화정 도서관이라고 한옥으로 만들어진 그 한옥식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래요. 이거 되게 좋다고 해서 삼성문화회관이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통 이제 차로 가면 보통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영화 보러 간 김에 그 공원도 한번 걷고 좀 놀아보고 이러고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저도 못 가본 데예요. 여기 그 전주 지인이 소개해준 솜리치킨. 요게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이것도 삼성문화회관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삼성문화회관을 예상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이렇게 묶어서 코스로 가셔도 공원도 한번 가고 영화도 한번 보고 치킨도 먹고 이 깨치킨이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너무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요. 저 못 먹어봤거든요. 다시 먹는 걸로 네. 들어온 거예요. 깨깨깨깨. 나중에 제가 꼭 한번 먹어보고 사진으로 꼭 혼자 먹을 거예요. 그러세요. 안 줄 거. 네. 그래서 전주영화제 리뷰할 때 저희 맛까지 한번 맛 뭐 리뷰까지. 먹었다. 네. 리뷰까지. 그쵸. 자랑까지 한번 해봐요. 저희. 네. 그래서 뭐 동물원도 있고 사실 수목원도 있잖아요. 다 가보셨어요? 저는 동물원은 가봤어요. 동물원 괜찮지 않아요? 네. 요즘에 동물원 포차 그렇게 유행이래요. 요즘 아니고 좀 됐는데 우리가 요즘 안 동물원 하나요? 포차? 동물원에 야장거리라고 해서 포차거리가 있대요. 전주동물원이요? 입구 쪽에. 되게 오래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철거 한이 많이 뭐 좀 있다,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전주 분에게 들은 거라서 그게 좀 핫하다고? 벚꽃 시즌과 같이 맞물려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목원은 작년에 저희 그 카페, 네이버 카페 영다사의 수야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전주 수목원을 갔다 오시는 또 사진을 올려주셨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갔다 오셨다고. 저 작년에 가고 싶었는데 이 비 이슈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날씨가 좀 좋아서 갔다 올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데이트하기도 좋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도 좋고 그냥 뭐 힐링을 하기도 좋고 그 홍보하실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찍으러 가기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좋죠. 이거 지금 네. 괜찮았죠? 쭉 연결. 예, 쭉 연결 지금 괜찮았어 지금. 아, 포차에서 찍어도 되고. 그쵸? 그럼요. 그 뭐였죠? 그 유명한 거였는데. 네. 지금 갑자기.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표정을 봤는데 너무 놀라셨어요.
갑자기 들어왔어. 갑자기 나 들어와서 지금 너무 되게 자연스럽게 녹였거든 사실. 근데 저기 네. 리리 표정님은 되게 약간 놀라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 혼자 자꾸 초를 늘리고 줄이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좀 더 올려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29초 영화제라고 그쵸 그쵸. 네, 29초 영화제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네 홍보대사장이 됐어요 제가. 장이에요. 네. 박수. 근데 박수.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29초 안에 요새 뭐 슈퍼미나 레이스나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29초 안에 사실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출품하면 되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신한 29초 영화제라고 해가지고 네. 딱 주제가 우리와 같은 얘기예요. 맞아요. 영화 같은 모임 이야기라고 해서 5월 28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우리가 찍어야 돼. 어쨌든 이게 29초 영화제가 좋은 게 상금이나 이런 게 뭐 경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예, 얼마라고 했죠? 3,400만 원이라서 3,400만 원이네요, 예,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영화 관련된 분이나 아니면 분들이나 꿈이 예, 있으신 분들이 맞아요. 있으시면 그리고 요새는 워낙 쇼폼을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한번 저희 모임도 도전을 해볼까 그러려고요, 지금 진짜.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3,400만 원 안 되고 내가 그래서- 34만 원만 돼도 출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4만 원을 받아서 깨 치킨을 처음으로 그래 송리치킨에서 만나자고요. 그래요. 전주 본점에서 만나자고요. 송리치킨. 아니 너무 그래서 좀 다시 돌아올 뻔했어. 네. 이상한 얘기를 돌고 했지만 돌아서. 또 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영화제 간 김에 해도 되고 네. 사실 꼭 영화제 안 가더라도 뭔가 모임으로 주제를 그쵸? 하다 이게 보니까 영화 같은 네. 모임이니까 우리가 영화를 찍는 모임은 아니지만 영화 같은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연결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네, 그래서 생각이 중간 들었으니까. 광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죠. 그런 네. 식으로 뭐 저희가 그 아까 얘기했던 동물원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덕진공원, 완산공원, 완산공원. 네. 네.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이제 여행하시고 아니면 진짜 영화 보고 한옥마을까지 걸어서 한 20분, 1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또 한옥마을에서 시간도 좀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반적인 전주영화제 가이드를 알려드리고 이러이런 영화를 선택해서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저희가 다음 회차에는 각자 서로가 꼽은 전주영화제 추천작 을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영화들이 있구나. 그럼 이게 이런 게 좋대나 이런 얘기를 이제 다 잘 들으셔서 본인의 시간표를 완성하시는데 같이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뢰를 밟든 또는 아주 좋은 영화를 만나든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운현님 처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리스트들을 조금씩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비밀 리스트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비밀 리스트인데. 올해 가서 다시 새로운 곳을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 업데이트. 예, 좀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5월, 6월, 7월, 8월 다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리스트가 있으신 분이어서 예, 그래가지고. 대박이네요. 저희가 한 번씩 스페셜 게스트 계속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듣는 게 그 사실 영화제도 거의 저랑 항상 자, 영화제 가면 만나는 사람이에요. 맞아 항상 영화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1년에 10번 이상 만나거든요 영화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영화에 대한 이제 안목 넓으시고 이제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제 함께 해달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두 분 또 어떠셨어요? 오늘 시작부터 뭔가 조금 다운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밥을 먹고 미드소마의 왔는데. 영향. 괜히 얘기했어. 밥을 먹고 와서 그런지 나른했는데. 네. 근데 먹는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배가 꺼지는 느낌이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 아닌가요? 네. 여튼 먹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좋았고요. 네. 전주 너무 기대됩니다. 그쵸. 네. 또 가서 저희 또 좋은 시간을 또 금토일월 예상인가요? 아마 그럴 거거든요. 금토일월에 또 한번 재밌는 모임들을 만들어 오고. 네, 맞아요. 이게 소모임 어플이랑 카페랑 저희 영다사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여기
역에서 영화제 처음 왔는데 뭐 나 만약에 혼자 놀기 싫은데 뭐 이렇다라고 했었을 때는 모임들이 있어요. 영화제 안에서. 그러니까 그럼요.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진짜 두 팔번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딩님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던 전주영화제가 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이어서 되게 기대됐었고, 그리고 그쵸? 여행도 좋지만 그 전에 여행을 준비하는 게 너무 맞아요. 사실 설레이는 네. 작업이잖아요. 그것처럼 뭐 언제 갈까, 뭐 나는 어디서 잘까, 막 그리고 막 이런 되게 구하기 힘든 맛집 리스트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해 주시고 이래서 네네네. 되게 신나고, 그러면은 조금 더 전주 영화제 어떻게 준비할까 그쵸. 조금 더 생각하게 됐던 맞아요. 회차 저희는 같아서 즐겁습니다. 이제부터는 몸 관리만 잘하시면 돼요. 아프시지 않고. 저 오늘 갑자기 저희 맞버지님께서 감기에 좀 걸리시는 이슈가 있으셔가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전주국제영화제를 준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영화의 계절 봄, 그리고 봄보다 더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은 전주. 자, 여러분들도 이번 봄에 특별한 하루를 또 전주에서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화제 옆골목에서 호스트를 맡았던 오기린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일상에 작은 영화 장면을 더해드릴 수 있으면 기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